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 제목은 경알못 문재인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상식입니다. 여러분, 경알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인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문재인이 경알못인 것 같아요. 경알못도 아주 지독한 경알못. 국민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서 자랑을 하지를 않나,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하질 않나.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했더군요. 집값 오른 곳 되돌려 놓겠다. 되돌려야 한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보유세 올리겠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잡히는 건가요? 정말 경알못이나 하는 소리죠.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김현미 장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보유세 올리겠답니다. 그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나요? 실제 보유세 높은 곳이 사정이 어떤지 알고 나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겁니다. 보유세 높은 나라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지요. 세계에서 가장 보유세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에요. 보유세 평균 세율이 0.7%인데요. 우리나라는 0.16%니까 평균 4.5배 정도가 높습니다. 미국이. 그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동네가 뉴저지예요. 뉴욕 바로 옆이고요. 한국 교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2.38%입니다. 우리나라가 0.16%니까 평균 한 15배가 더 보유세가 높아요. 월렛 허브라고 하는 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게 뉴저지주의 중간주택 가격, 그것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금이 얼마냐면 940만 원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3억 8천 정도 집 소유자라면 평균 6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근데 뉴저지는 9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1년에. 10억짜리 집이면 얼마냐? 뉴저지 같으면 2,400만 원을 내요. 1년에. 1년에 재산세로 2,400만 원을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10억짜리 정도 아파트면 160만 원 정도를 냅니다. 뉴저지에서는 2,400만 원을 내요. 와,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는 거죠. 뉴저지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올려서 투기를 잡겠다. 그렇다면요. 뉴저지는 당연히 투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야 돼요. 실제로 집값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8년 동안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파란색이 대한민국이고요. 주황색이 미국 뉴저지 주입니다. 자, 먼저 파란색 우리나라를 보죠. 1990년을 1로 놓았을 때 2018년은 1.85입니다. 그 28년 동안에 우리나라 집값은 85%가 올랐어요. 1990년 5억 하던 집이었다면 2018년에는 9억 2,500만 원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15배나 더 높은 뉴저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황색 선입니다. 1990년을 1로 놓았을 때 2018년은 2.2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120%가 올랐다는 말이죠. 5억 하던 집이었다면 28년 후에 11억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고 10년 동안의 기간인데요. 자, 1997년 여전히 1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2007년에 어떻게 됐냐? 2.4가 됐어요. 그 10년 동안에 140%가 오른 겁니다. 5억짜리 집 같으면 12억이 된 거예요. 그 시기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 집값이 추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1.9가 됩니다. 그 4년 사이에 2.4에서 1.9가 됐으니까 20%가 떨어진 거예요. 이 기간이 이것이 바로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졌던 서브프라임 사태였던 겁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집값이 14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집값은 얼마나 올랐느냐? 46% 올랐습니다. 뉴저지의 집값 상승률의 3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그 10년 동안에.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더 높은 지역, 뉴저지. 당연히 모든 투기 문제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집값도 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정반대 아닙니까? 미국에 투기가 없다고요? 뉴저지에 투기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엄청난 투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보유세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만 놓고 보면 집값이 내릴 것 같지만, 자, 보유세를 내면 그걸 가지고 다 세상 돈을 어디 땅바닥에 묻어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유세를 거두면 엄청난 세수가 거치게 되는 거고, 그 세수가 다시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 다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주택가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식가격 똑같아요. 주식가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이 올라갔다. 그러면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금방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주식가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집값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올바른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집값을 낮추려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이게 뉴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동산 상식인 거예요. 이런 현실도 모른 채 또는 외면한 채 우격다짐식 정책만 고집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진짜 경알못이죠. 자, 보유세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중국식으로 소유권 자체를 없애려고 할 것 같아요. 국유화죠. 소유권은 국유화하고 국민에게는 사용권만 준다. 이런 제도 말입니다. 중국, 베트남, 홍콩 이런 나라들 소유권 없어요. 국민에게. 이용권만 가지고 있죠. 하지만 투기가 없어졌어요. 이 나라들 중국, 베트남, 홍콩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자, 소유권은 없고 이용권만 있는 나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순리에 따라야 해요. 순리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